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오늘 두 번째 영상, 썸네일의 제목처럼 굉장히 좀 남다른 중요한 소식들을 전달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영웅님의 눈부신 기록들 말씀 안 드릴 수 없겠죠?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신나버립니다. 딱 보이시죠? LA 콘을 예고했다. 임영웅 런던보이 뮤직비디오 600만 뷰 돌파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영웅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바로 영웅님의 자작곡이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던 더블 싱글 앨범의 런던보이 노래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됐죠. 11월 달에 공개됐음에도 이제 한 달이 좀 더 지난 현재 시점에 벌써 6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흘러서 1000만 뷰까지 얼마 만에 도달할까요? 지금 대략적인 단순 숫자 계산만 해봐도요. 아마 1월달 늦어도 2월달 안에는 충분히 1000만 뷰 돌파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뮤직비디오 속의 영웅님은 안경으로 댄디한 매력을 뽐냈다 라고 지금 기사에 적혀 있기도 한데, 이 영상이 1000만 뷰 돌파하는 시간, 우리의 상상보다도 훨씬 빠를 수 있다. 그런 증거가 여기 또 있습니다. 바로 영웅님의 I'm Here로 정규 앨범 수록곡 우리들의 블루스 음원 영상이 1100만 뷰를 기록한 건데요. 뮤직비디오도 아니고 음원 영상이 1100만 뷰를 기록한 겁니다. 이 영상은 지난 5월 2일날 공식적으로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벌써 1100만 뷰입니다. 그런데 뮤직비디오인 이 런던보이는 11월 달에 올라왔는데 600만 뷰예요. 우리들의 블루스는 음원 영상이 5월 달에 올라왔는데 7개월이 좀 지난 지금 시점에 1100만 뷰죠. 그러면 이 런던보이가 지금 얼마나 빠른 속도로 600만 조회수를 돌파됐는지 충분히 느낌이 팍팍 오실 겁니다. 그러니 금방 1000만 뷰 돌파 되고도 남겠죠. 그런데 이런 영웅님의 유튜브 파워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웅님이 불렀던 가슴은 알죠. 이 가슴은 알죠 노래 무대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영상이 바로 TV조선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만 조회수가 돌파가 됐어요. 나혜원님의 노래교실에 참가했던 인연 덕분에 이 가슴은 알죠를 영웅님이 부르면서 나혜원님이 엄청나게 고마워했고 최근까지도 계속하여 회자되는 바로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영웅님이 이 자신의 노래를 불러준 영웅님과 든든한 지원금 영웅시대에 개인 방송으로 나혜원님이 감사를 전했고, 그 당시 방송 수익금의 전액을 다시 영웅시대에 기부하면서 훈훈함을 안기기도 했었습니다. 어찌됐건 이 영상이 TV조선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되어 있음에도 30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라는 건 영웅시대 팬분들만이 아니라 어떻죠? 일반 시청자들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된 영상이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영웅시대 분들은 TV조선 프로그램의 유튜브 채널 영상이 아니라 영웅님의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 스밍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300만 조회수가 돌파가 됐다라는 건 그만큼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이 영상이 많이 회자가 됐다는 거죠. 이런 기록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오늘 굉장한 기사가 났죠. 오전부터 올라왔던 서울가요대상 1차 투표 마감에서 영웅님이 무려 4개 부문의 정상에 오르면서 우리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죠. 비록 1차 투표 마감이었지만 사관왕입니다. 사관왕. 쭉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영웅님이 본상 팬투표 22.85%, 176만 표가 남는 본상 팬투표로 1위를 기록하면서
2위와의 격차가 거의 뭐 4배 가까이 났습니다. 엄청난 차이고 이 중에는 방탄소년단 멤버가 4위에 랭크가 되어 있을 만큼 이 서울가요대상에서의 본상 팬투표 영님이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팬투표 100%로 선정하는 인기상 부문, 이것으로 이제 국내 팬 규모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데 이거 어땠습니까? 이 인기상 부분에서도 영님이 54만 표를 받으면서 52.58%, 와, 과반수 이상의 압도적 표를 받으면서 1위의 랭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작 영님과 엄청난 아이돌 플러스 인기상 4차 경쟁까지 벌이고 있는 이 방탄소년단 멤버는 3위의 랭크가 되면서 영님과의 득표차가 50%나 나요. 50%.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히어로가 인기상 부문에서 얼마나 압도적인 상을 수상하게 될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해외 팬들의 투표. 여기는 뭐 우리 영님이 해당 사항이 아직은 없죠. 그리고 트로트 부문에서도 영님이 69만 표. 그리고 OST 부문에서도 81만 표. 야, 각각 이 투표량이 41.83%, 52.54%. 대부분이 절반에 가깝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본상 투표 때도 어땠죠? 22.85%, 인기상 부분에서는 52.58%, 트로트 부문에서 41.83%, OST 부문에서 52.54%. 압도적 1위입니다. 이로써 영웅님은요, 4개 부문 정상을 차지했는데 그것이 본상, 인기상, 트로트 부문, OST 부문입니다. 야, OST 부문, 트로트, 인기상, 본상. 다시 말해도 놀랍죠? 이 1차 투표 결과는 딱 절반이 적용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바로 2차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5일까지 다시금 투표가 진행되는데 2차 투표 결과가 다시 50% 적용이 되어 1차 투표 결과와 합산이 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벌써 50%를 우리 영님이 4개 부문에서 압도적인 정상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이대로만 가게 된다면 2차 투표 때도 똑같이 50%가 적용이 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맞습니다. 4관왕을 석권하는 엄청난 쾌거를 달성하게 된다. 그리고 심지어 이 서울가요대상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월 19일 날 바로 영님의 서울 콘서트가 있었던 올림픽 체조 경기장 K스포돔에서 굉장히 가슴 벅찬 시상식이 열릴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 영웅님이 어떻습니까? 압도적 4관왕 수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이미 절반을 차지하고 2차 투표에 들어갔다. 그러니 지금껏 해오시던 대로만 투표를 해주셔도 이 4관왕은 따놓은 당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현재 2차 투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본상 투표가 보이는데 이 본상 투표에서 우리 영웅님이 역시나 26.22%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데 2위에 김호중 씨가 15.1%로 바싹 쫓아오고 있습니다. 긴장을 늦출 순 없어요. 계속 투표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기상 부문 볼까요? 자, 인기상 부문에서도 우리 영님이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로트상 부문, OST상 부문 역시 57.39%로 우리 영님이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어떻죠? OST상, 트로트상에서는 48.41%, 인기상에서도 62.5%, 역시나 똑같습니다. 여전히 영웅님이 4관왕을 달리고 있다. 2차 투표가 열리자마자 역시나 4관왕을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 그러니 이대로만 진행이 되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사관왕의 쾌거를 우리가 1월 중반 K스포덤에서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은 밀리고 있지만 아이돌 플러스 인기상 투표 잊지 않고 계시죠? 제가 항상 링크에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돌 플러스 인기상 투표까지만 정말 만약에 해낸다면 5관왕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자, 이런 영웅님의 압도적 성과가요, 엄청나게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아주 의미 깊은 칼럼이 오늘 막 쏟아졌는데 이걸 읽어드리다 보면은 오늘 소식 끝날 것 같아요. 바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급 레벨의 임영웅 2022년 꽃길 활약 가요결산인데 스타뉴스에서 냈어요. 스타뉴스가 얼마나 큰 언론사인지 이제 느낌이 오시죠? 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제 임영웅을 미스터트롯 우승자 출신이라는 수식어만으로 소개할 순 없다. 적어도 2022년 활약상만 놓고 보면 그렇다. 어마어마한 팬덤과 이제는 전방위적인 팝 보컬리스트로서의 도약을 알렸고 성공적인 국내 전국 투어에 이어 미국 LA에서의 공연까지 탑스타로서 영향력까지 어느 정도 과시한 히어로의 존재감은 분명히 역대급 레벨 또는 탑티어 최고 등급이란 소리입니다. 이것이 더 어울릴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임영웅의 2022년은 정말로 숨가빴다. 유독 커리어 첫 행보가 많았는데 2020년 3월 미스터트롯 종영을 기점으로 1년 6개월 이후인 2021년 9월까지의 계약을 성실히 이행한 임영웅은 그야말로 날개를 단 듯이 솔로 가수로서 엄청난 행보를 보였다. 이 계약 기간 동안 임영웅은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 학당 등 미스터트롯 후속 예능 고정 출연과 함께 방송 CF 화보 등 수많은 스케줄들을 소화했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사실상 올 스톱됐던 공연도 자연스럽게 재개됐고 주요 5곡을 부르며 무려 150곡에 육박하는 커버 무대를 사랑의 콜센터와 뽕숭아학당을 통해 소화하느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정규 솔로 앨범 작업에도 이제서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었다. 물론 21년 활약상이 결코 저조한 건 아니다. 골든디스크 올해의 트로트 수상을 시작으로 지니뮤직 어워즈 올해의 가수상, 2021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올해의 트로트 등 4관왕까지 주요 음악 시상식에서만 19관왕을 달성했다. 미스터트롯 진 등극 이후 오디션 스타로서 영향력을 인정받은 수상이 대부분이었던 2020년과는 달리 2021년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남자 솔로 가수상, OST상, 올해의 트로트상 등 인기 가수로 자리매김했음을 입증하는 수상의 비중이 커졌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영웅님의 힘만으로 받은 상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2022년 임영웅은 제대로 꽃길을 걸었다. 2021년 말부터 틈틈이 준비 기간을 거쳐 3월 해외 촬영을 무사히 소화하고 지난 5월 완성한 커리어 첫 정규 앨범 I'm Hero는 임영웅 솔로 활동의 진정한 첫발이었다. I'm Hero는 그야말로 임영웅의 음악성을 집대성한 앨범이었다. 트로트로만 국한됐던 장르적인 굴레에서 활짝 벗어나 점진적으로는 스탠다드 팝 발라드로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모습으로 새롭게 발돋움했음을 선언한 앨범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말 댄스, 힙합, 팝 다양한 장르로 확대됐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I'm Hero의 판매 성적 역시 첫날 선 주문량만 120만 장, 초동 판매량 100만 장, 발매 첫날에만 92만 장을 넘기며 역대 초동 판매 솔로 1위, 전체 가수 중 8위로 진입했다. 그 어렵지 않은 멜론 탑100 차트에도 진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으며 스포티파이 각종 메인 차트에서도 맹위를 떨쳤다.
우리들의 블루스 OST와 신성화 아가씨 OST는 음원 성적은 물론 임영웅의 가창 그 자체로 드라마 흥행에 일조하기도 했으며 3년 연속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와 각별한 인연을 맺어 2020년에는 3관왕, 21년에는 4관왕, 2022년에도 대상 포함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그러면서 영웅님의 이 21차례 공연을 통해 24만 명의 관객을 동원해 성공한 전국 투어 콘서트. 이것은 아마 앵콜 콘서트 숫자까지 합해진 관객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LA 돌비 시어터에서 콘서트를 앞두고 있다. 역대 레벨 남자 솔로 가수로 우뚝 선 임영웅의 2023년 행보에도 역시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엄청난 극찬 평가가 스타뉴스에서 쏟아졌죠? 결국 2022년을 결산해 보면요. 2020년부터 21년, 22년까지 3년 동안 영웅님의 상승폭이요. 매번 엄청나게 올라갔다라는 걸 이 기사 내용을 통해서 많이 느껴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행보를 걸을 수 있는 가수가 지금 대한민국에 몇이나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입을 떼기가 쉽지 않죠. 자, 이런 엄청난 영웅님의 활약상이 팩트로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소 씨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문화평론가인 하재근 님이 굉장히 쓴소리를 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웅이 가수왕이면 불법인가? 자, 오늘 오후에 올라왔는데 굉장히 좀 센 헤드라이트예요. 헤드라인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봤더니 얼마 전에 있었던 2022년 올해를 빛낸 가수 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은 건데요.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30대 이하에선 방탄소년단이 지지율 1위로 40대 이상에선 임영웅이 1위를 차지했다고 나왔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임영웅이 전체 1위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30대 이하보다 40대 이상의 국민이 그 숫자가 더 많은데 심지어 임영웅은 방탄소년단보다 지지율까지 높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방탄은 29.4%, 영웅님은 33%였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따져도 임영웅이 숫자상 전체 1위가 맞을 건데 30대 이하 선택에서도 5위에 올랐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30대 이하의 10위권과 40대 이상의 10위권 동시에 이름을 올린 가수가 영웅님이 전체 가수 중에 유일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질적으로 따져봐도 임영웅이 30, 40대 많은 세대의 지목을 받은 국민 가수, 진정한 올해의 가수왕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것을 한국갤럽은 30대 이하 방탄소년단, 40대 이상 임영웅이라고 연령대를 쪼개어 발표했다. 임영웅이 2022 올해의 가수왕이라는 타이틀을 빼앗길 것 같은 모양새다. 올해부터 원래 이랬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왜 이 문제점을 꼬집었는지 봤더니 2018년부터 19년까지 2년 연속 방탄소년단이 올해를 빛낸 가수 1위였다고 합니다. 그때는 연령대를 나누지 않았다고 해요. 아이유, 빅뱅, 소녀시대, 원더걸스 등도 올해를 빛낸 가수 1위에 올랐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그 해를 빛낸 가수 단 한 명만을 발표했었는데 갑자기 2020년대부터 연령대를 나누어서 발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즉 전체 가수 1위라는 타이틀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 이유를 봤더니 2020년도 사실상 전체 1위는 영웅님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당시 때 방탄소년단은 10대, 20대, 30대에서 1위를 하고 40대에서는 3위를 했는데 이 네 가지 세대 항목에 순위를 올렸다고 합니다.
반면에 영웅님은 40대, 50대, 60대에서 1위를 차지하고 정작 30대에서는 2위, 20대에서는 4위에 오르며 5가지 세대 항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즉 10대부터 아니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5세대의 항목을 올렸죠. 2020년에만 봐도 방탄소년단보다 영웅님이 더 폭넓은 국민의 지지를 받은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표 당시에는 전체 1위 임영웅이 아닌 30대 이하는 방탄소년단이 1위, 40대 이상은 임영웅이 1위로 나왔다고 합니다. 또 공교롭게도 영웅님이 1위로 추정되는 그 해부터 갑자기 전체 가수 1위 발표를 멈춘 거예요. 2020년대부터 영웅님이 전체 가수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음에도 갑자기 이 당시 때부터 영웅님이 이 순위권에 포함되자마자 전체 가수 1위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대별로 쪼개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임영웅에게 묻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러한 순위 선정을 한 게 아닌가. 즉, 전체 연령대를 통합해서 집계하면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의 트렌드가 잘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세대를 나눴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이돌들이 1위를 했을 때는 다른 트렌드가 어떻게 되던 간에 그냥 1위 발표를 했는데 왜 갑자기 영웅님이 1위를 하니까 잘 드러나지도 않았던 트렌드 걱정을 갑자기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연령대를 뭐 나눈다 쳐도 그와 별개로 전체 1위는 누구다 라고 추가 발표를 해도 되는데 왜 유독 영웅님이 순위권에 들어간 2020년부터 전체 1위가 사라졌을까? 이것은 임영웅은 가수왕이면 안 된다는 말인가? 라면서 궁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트로트와 중년 이상 연령대에 대한 편견이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영웅님이 이제는 트로트 가수라고 불리우지 않지만 트로트 오디션 출신이라는 일명 트로트 가수로서 묻지마 트로트 가수 이런 인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영웅님이 트로트를 안 불러도 듣지도 않으면서 그냥 트로트 가수라고 많은 곳에서 지칭했다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로트에 대한 편견을 영웅님에게 적용하여 음악적으로 폄하하는 흐름이 이 대중음악계에 존재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년 이상 연령대 국민을 문화적으로 중요하게 보지 않는 편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트로트를 듣는 중년들의 이런 흐름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안 좋은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배경에서 임영웅이 방탄소년단의 위로 올라갔다라는 발표가 나오기 힘들었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뭐가 되었던 간에 연령대가 쪼개지면서 영웅님은 2020년과 2022년 두 번에 걸쳐 가수왕 타이틀을 놓친 것으로 추정된다며 30대 이하 방탄소년단, 40대 이상 임영웅으로만 기억에 남게 됐다. 사실상 굉장히 아쉽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따지고 보면 현재 다양한 연령대의 지지를 받는 국민 가수인 임영웅의 위상을 인위적으로 축소시켜버렸고 결국 영웅님이 40대 이상의 국민만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결국 중년층 이상 국민에 대한 문화적 편견과 결합이 되며 결국 임영웅에 대한 가치 절하로 이어질 것이다. 젊은 세대가 임영웅에 대해 마음의 문을 닫는 분위기도 조장하게 되며 임영웅이 트로트 가수라는 편견도 강하게 만들어주고 결국 그의 위상 확대를 가로막는 유리천장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돌은 1위면 1위라고 하는데 왜 임영웅은 1위를 해도 1위라고 인정받기 힘든 걸까? 이것은 희대의 국민가수가 탄생했음에도 그 소리를 제대로 못 듣는 사람이 바로 영웅님이 처음인 것 같다라고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저 역시 일정 부분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100%라고 할 순 없지만 확실히 영님이 전 세대에 걸쳐서 1위의 선호도 지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얼마 전부터 전달드렸던 다양한 커뮤니티의 댓글들만 봐도 이건 사실상 임영웅이 1등이네 라는 이야기 제가 분명히 소개해드렸죠?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이에요. 하재근 평론가님처럼 현직에 계신 기자분들, 대중문화 평론가님들이 이렇게 힘을 내서 목소리를 낸다면 이런 각종 조사기관에서조차 편견이 있고 부당대우가 있는 이런 참 안타깝고 분통한 상황 속에 유튜버들이 좀 더 힘을 내고 언론사가 힘을 낸다면 팬분들이 직접 불만을 표기하거나 직접적인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지 않나. 그러나 참 보면 볼수록 마음이 아프고 더 분통한 것 같습니다. 하재근님의 말씀처럼 뭔가 영웅님의 1위 타이틀을 빼앗긴 것 같은 느낌마저 들기도 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소식은 좀 더 신날 수 있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웅님의 스밍 활동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